추악한 돈의 노예, 보험, 살인. 지난 시간에 이어 돈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그리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추악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9살 아들의 죽음. 1999년 8월 24일 새벽, 충남 논산의 전모 씨의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방에 특별한 인화물질이 없었고, 부검 결과 아들의 기도와 폐에서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경찰의 집중 추궁 끝에 드러난 사실. 아버지 전 씨는 보험금 2,500만 원을 받기 위해 잠을 자던 아들을 끌어안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까지 질렀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미수로 끝난 신혼여행. 2005년 4월, 여자 정모 씨와 남자 A 씨는 동거를 시작했으나 A 씨의 폭력과 바람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정 씨는 A 씨 이름으로 보험금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하고는 지인 김모 씨와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정 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등 3차례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살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정 씨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김 씨는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사건이죠. 엄모 씨의 가족 실명 사건입니다. 2005년 4월, 전직 보험 설계사 엄모 씨는 2000년부터 3년여간 남편 2명과 어머니, 오빠 등 4명을 실명시키고 살해해 보험금 5억 8,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00년 초 3살 난 딸이 사고로 죽은 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엄 씨는 마약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로 일했지만, 이때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00년 5월 당시 남편 이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무용 핀으로 눈을 찔러 시력을 잃게 하고는 2년 뒤 남편이 술에 취한 사이 흉기로 찔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치료 도중 목숨을 잃었고, 엄 씨는 사망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받아내었습니다. 그의 말, 재혼한 남편 임모 씨도 수면제를 먹인 뒤 실명시켜 보험금 3,900만 원을 받아냈고, 남편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엄 씨는 이런 잔혹한 범죄를 멈추지 않고 2003년 친어머니와 친오빠에게도 행해졌는데요. 이들의 두 눈도 실명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살 살인사건. 2011년 5월, 경기도 포천시 노모 씨는 당시 남편 김모 씨의 집을 찾아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냉장고에 몰래 넣어둔 뒤 도망갔습니다. 일주일 뒤 이 음료를 마신 김 씨는 구토 후 즉사했는데요.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자살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2012년 재혼한 노 씨의 시선은 시어머니인 홍모 씨에게 향했습니다. 2013년 1월, 노 씨가 시어머니에게 건넨 자양강장제에는 농약이 들어있어 홍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남편 이모 씨도 국에 들어있는 제초제를 먹고 사망했습니다. 노 씨는 이들을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중독되면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을 국이나 자양강장제에 조금씩 섞여서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도 홍 씨와 이 씨 모두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 씨는 2014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섞은 음식을 먹여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뒤 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두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딸의 입원보험금, 그 돈으로 챙긴 것은 무려 10억 원.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두 남편의 사인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노 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녀의 잔혹한 살인이 발각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년 범죄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사망 후 2년이 지난 시신을 부검했고 농약 성분인 페로캅을 찾아내었습니다. 노 씨는 1심 재판에서 존속 살인 및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결혼. 2013년 3월 4일 밤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신모 씨는 남편 박모 씨의 제안에 따라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운전은 남편의 동네 후배인 박모 씨가 했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가기 위해 차에 올랐을 때 후배 박 씨가 갑자기 차를 뒤로 뺐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출발 직전 잠깐 하차하겠다던 남편 박 씨와 앞좌석 창문으로 탈출한 후배 박모 씨는 무사했지만 아내 신 씨는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남편과 후배의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인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고 사건 전날 현장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운전 과실로 위장해서 차량을 바다로 고의 후진에 추락시킨 것이죠. 남편 박 씨는 2009년부터 4년간 생명보험 3개를 포함한 총 4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3개월 전 사망보험금을 증액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보험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박 씨가 챙긴 보험금은 총 11억 2천만 원. 박 씨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숨진 부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이루어진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무죄로 확정된 낙지살인. 살인자는 낙지일까 남자친구일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김모 씨는 여자친구 윤모 씨와 산낙지를 안주 삼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러 들어간 지 1시간이 조금 더 지난 시각 김 씨는 모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 김 씨가 숨을 쉬지 않으니 119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윤 씨는 치료 도중 숨졌고 김 씨는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이 보험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 2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로 풀려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쟁점은 윤 씨가 실제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윤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낙지 때문에 질식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러 정황상 김 씨가 살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씨가 코와 입을 막아 윤 씨를 살해했다면 발견되었어야 할 저항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낙지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2013년 9월 13일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초동수사에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사망 이틀 만에 시신이 화장되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보험 살인 사건.
듣기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죠. 순간 돈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 명백한 살인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